네,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파라미터와 그 파라미터를 이용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드전이 공식 튜토리얼에 있는 파라미터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는 에스펙트 라티오, 해상도를 결정하는 거였죠. 파라미터는 하이픈 2개 사용하고 AR 붙어 있고 뒤에 3대4, 16대9 이렇게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카오스는 말 그대로 혼돈을 주는 겁니다. 숫자는 0부터 100까지 임의의 수를 넣는다. 자, 우리가 컴퓨터 관련된 것을 할 때 이 기본 수식을 잘 봐야 되는데요. 하이픈 2개 카오스하고 넘버, 숫자 0에서 100 사이가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바꾼다. 얼마나 다양성 있게 결과물을 내는지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릴렉스가 있겠죠. 자, 그 다음 no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거티브 프롬프팅입니다. 내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지정해 줄 때 사용하고요. 중요합니다.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따로 다루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다르게 미드저니에서는 no 파라미터를 쓰고 단어를 나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o plant라고 하면은 플랜트, 식물은 이 이미지에 그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no 중요합니다. 그다음 퀄리티가 있습니다. .25, .5 또는 1 실수가 들어가죠. 퀄리티라고 써도 되고 Q만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미리 보기로 빠르게 생산하려면 0.25를 넣으면 되고 그다음 1을 넣으면 완벽하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디폴트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항상 퀄리티를 사용하고 있지만 디폴트 값은 1입니다. 자, 릴렉스 모드입니다. 릴렉스 모드는 fast의 반대겠고요. 그다음 repeat. repeat은 반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1에서부터 40의 임의의 수가 들어가고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시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암호가 있습니다. 그걸 시드라고 하는데 0부터 임의의 숫자가 있어요. 그림마다 고유의 숫자를 입력해서 이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 겁니다. 자, 스톱은 인티저 between 10에서 100. 자, 숫자 10부터 100 사이. 인티저는요, 정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숫자 10에서 100 사이에 숫자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멈추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미지가 완성되기 직전에 멈추고 싶으면 뭐 80이나 90 이런 걸 넣겠죠. 빠르게 먼저 종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미지가 어떤 스타일인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미지의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뭐 로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큐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버전에 대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양한 실습으로 알아볼게요. 그다음 스타일라이즈가 있어요. 스타일의 강도를 지정해 줍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벽에 붙이는 타일처럼 칸칸이 뭔가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할 만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터보는 좀 더 빠르게 생산하겠죠. 그다음 위얼드 같은 경우에는 0부터 3000 사이의 숫자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 미드저니 튜토리얼에 들어오셔서 이 리스트를 보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버전별로 파라미터를 정리해 둔 표입니다. 자, 한번 쭉 설명해 드렸으니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파라미터를 공부하실 때 프롬프트 히어로를 사용하면 편하게 배우실 수 있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하이픈 2개 카오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에 로그인을 하면 되죠. 이 사이트는 로그인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아래에 로그인이 자그맣게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요. 다시 카오스 검색해야 되겠네요. 좀 번거롭긴 한데 다시 카오스를 검색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목적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는데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미드저니를 실행해서 미드저니의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커맨드 이매진. 그 다음 카피했던 프롬프트를 넣고요. 자, 카오스 해서 숫자 20이 들어가 있고 버전은 4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버전 4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 3대 4로 할게요. 현재 카오스의 숫자는 20이 들어가 있는데 20으로 생성해보고 100으로도 한번 생성해볼게요. 네, 기존에는 카오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가 비슷비슷하게 나왔었죠. 비슷한 건 아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미지들이 나왔었는데 카오스란 키워드를 사용하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의 모습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카오스의 값을 한번 더 올려볼게요. 자, 미드저니 튜토리얼을 열어서 카오스가 위에 있는데 0부터 100까지 넣을 수 있죠. 그 중에서 20을 해봤기 때문에 10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겠죠. 100으로 생성해 볼게요. 네, 카오스 100을 넣으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기도 하네요.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 그럼 카오스는 100 정도를 넣을 때는 추상적인 키워드를 넣어서 다양한 이미지 얻어낼 때 사용하면 되겠고 20도 사실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카오스를 뭐 2에서 3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업스케일을 해서 여러 이미지를 얻을 때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카오스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스트는 생략할게요. 속도를 뭐 개선해 주는 거니까. 이미지 웨이트도 해봤고 이제 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구분해서 해볼게요. 노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하나를 임의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예술 작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롬프트를 넣었는데요. 해상도는 5대 7로 되어 있고 S, 스타일라이즈가 1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노 키워드를 사용하기 전에 스타일라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겸사겸사 두 개를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스타일라이즈는 숫자가 들어가고 파라미터 인플루언스, 하우 스트롱리, 미드저니 디폴트 하고 스타일이 들어가는데 미드저니가 얼만큼 많이 관여할지 강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스타일라이즈는. 그러면 이미지의 다양성을 조절할 때 쓰는데 아직까지는 헷갈리죠. 그럼 숫자를 1000을 줄 때와 50을 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 키워드는 이미지 생성한 걸 보고 이미지에서 없애고 싶은 요소를 찾은 다음에 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이미지는 바다와 하늘이 있는 자연 경관에 큰 배가 있는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나온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아예 없고 이런 땅도 아예 없게 해볼게요. 노 키워드를 사용해서 나무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타일라이즈는 1000 그대로 하고 노를 사용한 이후에 스타일라이즈의 변화를 줘볼게요. 자, 이매진 해서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하는데 no, tree, 그다음 랜드, 라운드 이런 걸 넣어볼게요. 그 다음 스타일라이즈는 그대로 두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나온 이미지를 보면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하죠. 노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트리, 랜드, 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기존에 생성되었던 나무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나무가 보면은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라이즈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30으로 낮춰 볼게요. 뭐 50으로 낮춰도 되고 한데 저는 30으로 낮춰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라이즈를 S로 낮추니까 이미지가 좀 다르게 나왔죠. 스타일라이즈가 높았을 때는 이미지가 좀 더 예술성 있게 나오고 낮췄을 때는 조금 톤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스타일라이즈의 정의가 조금 애매한데 스타일라이즈는 미드저니에서 예술 작품과 가깝게 조정하는 그런 난이도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죠. 0에서 1000까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버전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스타일라이즈 해가지고 디폴트 밸류가 있고 레인지가 있네요. 이 레인지가 범위라는 거예요. 이 범위가 카오스는 0부터 100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스타일라이즈는 0부터 1000이네요. 그 다음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으면 원치 않는 요소를 생성하지 마세요 라고 제한을 줄 수 있고 이것을 네거티브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작성하고 원치 않는 이미지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스타일라이즈랑 비슷한 스타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스타일라이즈는 숫자만 입력했죠. 0에서 1000 사이. 근데 스타일의 경우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롬프트 히어로에 와서 스타일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특정 작가와 연도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 퀄리티를 올려주는 단어, 그 다음 뭐 코믹 드로잉, 닛 드로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한번 스타일을 사용해 볼게요. 자, 스타일이 명확히 사용된 예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스타일이란 단어 자체도 함께 검색이 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프롬프트 히어로에서는 파라미터 중심의 검색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미드저니로 와서 스타일을 직접 사용해 볼게요. 자, 이매진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스타일 한 다음 로우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자, 로우는 날것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16대 9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보고 그 다음 스타일 로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오탈자가 있어서 다시 여기 AR. 자,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안경 낀 20, 30대 남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스타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스타일은 이미지의 스타일을 정해주는 건데 저는 스타일하고 로우를 사용할게요. 자,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이 꺽쇠 없는 상태에서 스타일 로우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스타일 파라미터 로우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다채로운 이미지에서 좀 더 무채색에 가까운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냐? 로우는 날것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드저니의 창작성을 떨어뜨리고 프롬프트에 좀 더 의존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롬프트는 1950년대 스타일의 이 사람의 이름인가 보네요. 이 사람 이름, 그 다음 퀄리티를 올려주는 단어들, 그 다음 50년대, 그 다음 프랭크 햄슨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 인물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인물을 생성해 줬는데 위의 것들은 빛을 추가한다든지 모자를 쓰고 있는다든지 이런 스타일의 요소 미드저니 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창작성을 발휘해서 이미지가 생성된 겁니다. 로우는 날 것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다채로움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에 보면요. 스타일이 있죠. 자, 스타일은 5.1 버전, 5.2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4버전, 옛날 버전은 4A와 4B라는 스타일 파라미터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 니지5는 큐트, 익스피어리브, 그 다음 오리지널 앤 시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지5의 큐트 정도만 한번 같이 사용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프롬프트를 이제 니지 버전으로 좀 더 애니메이션스럽게 만들어 봅시다. 프롬프트를 그대로 긁어와서요. 뒤에다가 버전을 바꿔줘야 돼요. 버전 니지5 파라미터 버전은 버전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세팅에 들어가도 버전을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세팅 들어가기 번거로우니까 버전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니지5 버전으로 바꿔주고 자, 스타일 로우 같은 경우에는 5.1 또는 5.2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일 큐트로 생성해 볼게요. 자, 오탈자가 있는데 다시 돌려서 니지5가 아니라 숫자 5가 없는 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파라미터 두 개, 니지.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여기는 니지5라고 되어 있는데 버전이란 파라미터를 사용할 땐 니지만 사용한다.
그러면 현 버전에 맞는 니지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겠죠. 네, 니지 모델의 큐트 버전입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큐트 스타일로 제작을 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 이유는 이 니지 모델은 아무래도 16대 9 해상도를 생성하는 것보다 3대 4 해상도에 적합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진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큐트 말고 오리지널 또는 익스프레시브 이런 것들도 해볼게요. 이 중에 하나만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익스프레시브로 바꾸고요. 해상도도 16대 9가 아니라 3대 4로 바꿔서 마지막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미진. 자, 확실히 16대 9보다 3대 4로 하니까 이미지 퀄리티가 더 낫죠.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은 적합한 해상도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드 파라미터는 샘플 이미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미드저니 공식 사이트나 프롬프트 히어로에 가면은 간혹 가다가 시드가 공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이미지에도 여기 시드 값이 있죠. 3047 뭐 이런 숫자들이 있죠. 이 시드 값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클릭해 봐도 아래에 시드 값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고유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도 시드 값을 생성할 수 있는데 한번 이 이미지 중에 2번을 업스케일링해서 시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면 이 이미지에다가 반응 추가하기 플러스 그 다음 이모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EMV라고 치면 envelope이라는 이모지가 있어요. envelope 이 이모지를 클릭하면 일정 시간 후에 메시지가 옵니다. 이 메시지가 와서 drop ID 그 다음 시드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시드 값을 획득할 수 있어요. 자, 이 시드 값을 복사해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다른 프롬프트로 이미진 한 다음에 시드 값 복사하고 시드 파라미터 하이픈 2개 시드 한 다음 이제는 걸 그 다음 그 외 키워드들 넣을게요. 자,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고 뒤에 시드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R 3대 4 그러면 이 이미지를 참고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미지가 나왔는데 프롬프트가 워낙 세다 보니까 프롬프트의 개성이 좀 더 강한 특징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좀 간략하게 해서 이 한 줄만 해서 다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명확히 시드를 반영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아래 이미지가 나왔는데 확연한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좀 아쉽네요. 이 이미지죠. 그러면 미드저니의 창작성을 떨어뜨리는 프롬프트인 스타일 로우를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타일 로우까지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일 로우를 사용해도 시드 이 이미지를 명확하게 참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일단은 우린 사용법을 익히면 되기 때문에 시드라는 파라미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노멀한 초상화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실에 또는 벽에 타일을 붙인다고 했을 때 미드저니로 그 타일을 디자인한다고 상상을 해보고, 자, 우리는 피자집을 할 건데 피자 그 다음 퀄리티와 관련된 단어들 몇 개 넣어줄게요. 그 다음 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해상도는 입력하지 않으면 1대1 비율의 타일이 나오겠죠. 자, 타일 파라미터를 사용했는데 좀 일반적인 이미지가 나와서 이제 단순한 키워드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워터컬러 코이라고 해서 좀 더 단순화 시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드저니는 자아가 좀 강한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좀 항상 퀄리티가 좋게 나오려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타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프롬프트를 단순화했더니 이제 타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그런 이미지가 나왔죠. 이것을 여러 개 복사를 해서 이어 붙이면 이제 자연스러운 타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위어드,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위어드 파라미터를 사용해 볼게요. 위어드는 숫자가 옵니다. 숫자가 오는데 숫자의 범위는 0부터 1000 사이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극단적으로 1000을 사용해 보고 그 다음 100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 이미지에서 위어드 1000을 입력하니까 좀 기괴한 이미지가 나왔죠. 100으로 줄이면 좀 이미지가 노멀해질 겁니다. 네, 50으로 낮추니까 위 이미지보다는 훨씬 무난한 이미지가 나왔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위어드 사용하기 전보다는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리드는 4가지 이미지인데 12장의 샘플 이미지를 얻고 싶다 라고 할 때 반복, 리핏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매진, 복사해서 위어드는 25 정도만 넣고 리핏 반복하세요 4번만 이렇게 써볼게요. 자, 리핏은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베이직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번까지 가능합니다. 메가나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는데 40회까지. 일단 저희는 10 미만만 반복할 수 있어요. 리핏 4를 넣어서 4, 4, 16 총 16장 이미지를 얻어 볼게요. 3으로 할까요? 3으로 해서 12장 이미지 얻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펌을 받아야 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GPU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yes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이매진 커맨드를 사용해도 3번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3번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파라미터는 이렇게 세부적인 조정, 설정, 의도에 맞게끔 프롬프트 이외에 설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미드저니에 대한 튜토리얼은 전자책으로 판매도 되고 여러 강의들이 있는데 사실은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내에 모든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드저니 공식 튜토리얼 기반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했던 버전 키워드도 파라미터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 weird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카오스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위어드는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드저니 기본편이 끝났습니다. 어드밴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우리가 같이 해봤죠. 사실은 미드저니는 여러분이 다양한 창작 능력을 통해서 직접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해서 여러 레퍼런스들을 모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